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승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제급여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밥을 항상 잘 먹으면 좋겠지만 밥을 아파서 잘 못 먹는 아이들한테 밥을 억지로 먹이는 방법을 이제 강제급여라고 하게 되는데, 강제급여가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강제급여를 너무 처음부터 강하게 이제 시도를 하게 되면은 밥에 대해서 거부감을 더 쉽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졌을 때도 밥을 좀 잘 안 먹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그리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아이들한테는 그게 호흡곤란 같은 것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권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경우에서 크게 강제급여가 권장이 되는데, 밥을 꼭 먹여야 되는 질환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케톤산증과 같은 이제 밥을 먹여야지만 혈당 조절이 되고, 그 다음에 간 세포의 이제 재생을 도울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싫더라도 강제급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밥을 너무 오랫동안 안 먹은 소화기 질환의 경우, 예를 들면 췌장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장절개 아니면 위절개와 같은 위장관 복강 수술을 한 경우에는 조금 싫더라도 강제급여를 했을 때 조금 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강제급여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제급여의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동식을 이런 이제 주사기에 이제 넣어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는 이제 강제급여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병원에서 쉽게 사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주사기로 하는 피딩에도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방법들은 이제 설치, 그러니까 처치가 필요한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피딩 튜브라고 하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코를 통해서 식도랑 연결을 시켜주는 이제 NE 튜브라고 하거든요. 나소 에소파지얼, 나소가 이제 비강 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소파지얼이 이제 식도를 말하는 건데,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주는 비위관이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강제급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비위관을 설치하게 되면은 비위관을 통해서는 억지로 계속 입을 벌려서 막 주사기로 씨름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밥을 줄 때의 수고로움이 좀 덜어질 수가 있고, 이제 거부감이 적을 수가 있다는 게 또 장점이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비위관 같은 경우에는 쪽에, 그러니까 흉곽 쪽으로 들어가는 관이 기관이랑 그 다음에 식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도로만 들어가지만 않으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저희가 밥을 급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취나 이런 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비위관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크게 마취나 이런 거의 위험성을 가지지 않고서도 안정적으로 밥을 급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단점은 있습니다. 비위관을 굉장히 오래 하고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낫는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양 환자인데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식욕이 너무 많이 떨어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비위관을 이제 일주일, 길게는 2주, 3주, 한 달까지도 설치를 해놓고 있으면은 그쪽에 이제 계속 이물감도 좀 많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정을 시키는 게 봉합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비위관을 오래 써야 될 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일 이상 써야 될 때는 식도관을 저희가 장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식도관을 다 써가지고 식도관은 저희가 지금 여분이 없어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주황색으로 된 폴리 카테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식도의 이쪽을 통해서 식도로 직접 연결을 해주는 걸 식도관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게 되는데, 식도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비위관에서 더 오래 써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더 오래 아픈 아이들한테 이제 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밥을 급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단점은 어쨌든 절개를 하고 식도를 찾아서
그 관을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마취가 위험한 아이들한테는 조금 쓰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다른 처치들보다는 이제 침습적이다. 그러니까 절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봉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님들이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조금 계신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비비관을 한 3에서 5일 정도 써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마취를 할 수 있는 컨디션이 되면은 일주일, 막 2주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아이들한테는 저는 식도관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오랫동안 지방간이나 이런 걸 앓은 아이들한테 식도관을 설치를 했을 때 뭐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좀 좋았었던 적이 저도 몇 번 있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장점은 제가 사실 식도관을 설치하는 케이스들 중에 제일 많은 거는 고양이 지방간인데, 이제 고양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을 어쨌든 정말 먹어야 사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계속 비비관을 설치를 해서 병원에 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는 식도관을 한 채로 집에서 관리를 하는 게 고양이들도 스트레스를 좀 더 적게 받고 보호자님들도 좀 좋아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이지만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효과도 좋은 그런 강제급여 방법이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는 질환 때문에 식욕이 떨어져서 강제급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억지로 권장을 드리지는 않는다. 근데 강제급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주사기로 조금씩 입으로 흘려 넣어보고,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코를 통해서 식도랑 연결하는 비식도관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안 되면은 식도를 이제 피부를 절개해서 직접적으로 찾아서 설치를 하는 식도관을 장착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수의사 선생님이 이런 처치들이 있으니 해보시겠냐라고 여쭤보시겠지만, 비비관도 그렇고 식도관도 그렇고 하면은 아이가 너무 아파 보이거든요. 근데 안 했을 때 정말 더 많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드릴 때는 이제 보호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가능하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